결혼한 지 2년 된 초보주부입니다. 곧 있으면 결혼기념일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제가 왜 축복해야 할 결혼기념일을 앞두고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신랑과는 소개로 만났고 반년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혼기가 차있던지라 후다닥 식을 올리고 말았네요. 연애로 만나는 동안 참 선한 사람이었고 결혼을 결정할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게 보였습니다. 그 뒤로도 같이 신혼집을 꾸리고 결혼 생활을 이어오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요. 배려심 강하고 성실하기까지 해서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던 남편은 누가 봐도 1등 신랑감의 모습에 한없이 가까운 사람이었죠. 이렇게 인간미가 떨어지는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몰랐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신랑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의 진짜 모습을 결혼하기 전에 알았다면 하는 후회가 드네요. 저에게는 안 좋은 기억입니다. 작년 10월경 해외로 유학을 가 공부를 하고 있던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생기게 된 일이거든요. 저의 남동생은 저와도 나이 터울이 많아 나는 터라 저도 애지중지 이뻐했고 늦게 찾아온 막내이다 보니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였어요. 곱게 자라서 그런가 제 동생은 원래 못 말릴 정도로 사고뭉치였어요. 남들 공부할 때 놀기만 했으니 대학 문턱은커녕 근처도 가볼 수 없었어요. 하루는 제가 정신 좀 차리고 살라며 타이른 적이 있는데 동생도 나름 고민이 많았더라고요. 집안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동생이 대학을 가려면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왜 대출을 받냐고 본인들이 해주시겠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나이에 어머니가 어디 취직하실 수 있었겠어요. 결국 동네 마트형 슈퍼마켓에 캐셔로 취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동생이 우연찮게 진상 손님에게 갑질당하는 어머니를 봤는가 봐요. 그 뒤로부터 엄마 고생시켜가며 모아놓은 그런 돈으로 대학을 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철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동생을 나무랐어요. 그렇게 혼자 소갈이하고 아무 말도 안 해봐야 누구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다고요. 그리고 당시에 모아둔 돈 500만 원을 동생한테 줬습니다. 이걸로 일단 공부가 되었든 뭐라도 시작해보라고요. 다행히 동생은 군대 다녀온 뒤로 완전히 정신을 차려서 뒤늦게 공부 시작해서 남들보다 한참 늦었지만 결국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고 혼자서 공부를 더 하다가 욕심이 생겼는지 혼자서 유학까지 결정했어요. 온 가족들이 혼자 보내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스스로 저 정도까지 하게 된 모습이 자랑스러워서 모두 응원해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무튼 그런 남동생이 학교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으로 과속하는 차량에 치여버리게 되었고 음주운전이다 보니 사고 후 신고도 없었고 그대로 뺑소니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적 드문 밤길에 혼자 쓰러져 있던 남동생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길가에서 사망하게 되었고요. 느닷없는 날벼락의 친정 식구들은 모두 초죽음이 되어버렸지요. 사망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동생의 시신을 인도받는 데까지도 무슨 서류와 절차가 그렇게도 많은지 하루하루 어머니와 아버지가 슬픔과 걱정에 야위어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친정 부모님 곁에서 두 분을 지켜드렸고요. 아무튼 공항에서 동생의 시신을 인도받는데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주 혼절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결혼도 못하고 죽은 동생, 장례도 변변히 치러주지 못하고 어머니께서 자주 다니시는 절에 맡기고 제를 올려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남동생 앞으로 보험금이며 보상금 같은 게 제법 많이 나왔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들었던 유학생 보험부터 남동생의 절친이었던 친구가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하면서 들어달라고 부탁했던 생명보험도 있었나 봐요. 엄마는 아직 꿈도 못 펼쳐본 우리 아들 죽은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내 수중에 들어와 있다 한들 쓸 수나 있겠냐고 대성통곡하셨고 아버지도 이게 우리 막내 목숨값이냐고 그것과 바꾼 대가가 이거냐며 같이 울부짖으셨습니다. 저도 저지만 동생 갓난쟁이 시절부터 업어 키우던 우리 큰언니도 자기 자식이 죽은 것만 같다고 펑펑 울고 당장 미국에 따라가서 음주운전한 사람 찾아내서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겠다고 소리를 빽빽 지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유학 떠나기 전에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자기가 방황하던 때 바로잡아준 저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자기가 꼭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고 귀국할 때마다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씩 사올 테니 필요한 거 말하라고 하던 모습이 눈에 선해서 저도 눈물밖에 흐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달 중순쯤에 친정엄마가 부르셔서 신랑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두 분이서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고 큰언니네 부부까지 도착하자
아버지께서 품에서 통장을 꺼내시면서 이게 막내 보험금이랑 보상금 받은 거라고 하시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희들 의견을 듣고 싶어서 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원한다면 얼마씩 나눠준다고 하시면서요. 큰언니가 먼저 자식들 의견이 뭐가 중요하냐고 친정부모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가슴 아프고 피눈물 나는 돈이지만 어쨌든 그건 부모님 앞으로 나온 돈 아니겠냐고요. 동생 목숨값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 분이 원하시는 대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언니와 같은 의견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하란 말씀드렸어요. 저나 언니나 그 돈에서 단돈 10,000원 한 장 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신랑이 저에게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보고 큰언니가 연기력이 대단하다고요. 무슨 소린가 해서 연기력, 무슨 연기력? 하고 대답을 했지요. 그랬더니 온 가족들 앞에서 그 돈에 욕심 없다고 말한 거 있잖아. 나 완전 소름 돋았다니까? 그래도 자기가 거기서 곧바로 자기도 관심 없다고 해줘서 다행이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 말은 저랑 언니가 부모님 앞에서 그 돈에 관심이 없다고 한 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언니나 나나 거짓말한 거 아니고 진짜로 그런 거다. 동생 목숨값인데 탐나지도 않고 그 돈은 부모님 앞으로 들어온 돈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노발대발하면서 왜 그 돈에 관심이 없냐고 말하면서 그렇게 청렴하고 욕심 없는 척 하다가는 그 돈 너네 누나한테 다 빼앗기게 생겼다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받을 수 있는 건 받아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돈에 말한 것처럼 10원 한 장 미련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돈은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 거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저보고 어휴 답답하다 하면서 아무튼 더 늦기 전에 장인어른께 잘 말씀드려서 받아낼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하면서 방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언니한테 선수 뺏기지 않게 눈치 잘 봐가면서 하라고 지시하면서요. 기분이 엄청 나빴습니다. 여태껏 보여준 적 없는 남편의 모습에 사람이 다시 보이기까지 했고요. 아무튼 그 일로 다툰 건 아니지만 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줬으니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충분히 전한 걸로 생각해서 별다른 말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같이 가볼 데가 있다면서 저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 자리에는 시어머니와 신우가 있었어요. 보통 시댁 식구들 만나면 저한테 미리 이야기해주던 남편이 시어머니 만난다는 걸 속이고 데려온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미 이야기했는지 제가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대뜸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잘 지냈냐 같은 안부를 묻는 말이 아니고 친정에 하루빨리 이야기해서 그 돈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분명히 제 입장을 남편에게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자기 가족들한테까지 공개하고 돈까지 받아오라고 시키는 시어머니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솟구치는 열을 억누르며 저는 그 돈을 받아올 생각이 없는데 남편도 그렇고 왜 자꾸 제가 그 돈을 꼭 받아와야 하는 것처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왜 받아와야 하고 받아오면 어쩔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우리 딸 그러니까 저에게는 신우이죠. 아무튼 신우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말하며 강남은 아니지만 요즘 재개발되면서 뜨고 있는 엄청 핫한 지역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운이 중요한 일이지만 신우가 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당첨된 거 아니겠냐 하며 자랑하듯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그 아파트를 당장 살 돈도 없고 대출도 전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딱지를 피를 받고 팔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제 남동생의 보험금 소식을 들었다고 하시며 아주 난감하던 차에 잘 됐다고 저보고 친정에서 그 돈을 받아와 신우 당첨된 아파트를 사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우가 옆에서 잘난 척하면서 거드는데 언니 저도 곧 있으면 결혼 생각해야 하는데 서울에 신축 아파트 한 채 제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면 미래 배우자 직업이 바뀐다고 말하며 자기가 돈 많은 남자던 사짜 직업 들어가는 전문직 남자건 나중에 잘 되면 저한테 섭섭치 않게 하지 않겠느냐며 꼭 좀 부탁한다고 보태더군요. 그러니까 그 집을 자기가 시집갈 때까지 쥐고 있겠다는 건 그 보험금 받아다가 집 사고 팔아서 차액을 남겨서 돌려주겠다는 뜻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집 사야 되는데 돈 달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는 태도에 어이가 없어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는데 신우가 제가 반응이 없자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자기가 시집갈 때 원래 저한테 냉장고 아니면 세탁기 중 둘 중에 하나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집 사는 돈 도와주면
혼수 선물을 면제해주겠다고요. 아니, 제가 그 돈을 해주던 안 해주던 간에 애초부터 신우 결혼할 때 20만 원 이상 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신우가 저희 결혼할 때 백수가 돈이 어딨냐고 3만 원만 냈는데 아직 하지도 않은 결혼에 딱 봐도 상대도 없어 보이는데 뭐 의사니 변호사니 나대는 것도 우습고 저희가 어떤 혼수를 해줘야 되니 정해놓고 있는 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혼수는 제가 번 돈으로 했고 신우도 자기가 벌은 걸로 직접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걸 왜 제가 해주고 면제해주고를 다 아가씨 맘대로 정하냐고 따졌더니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드시더라고요. 그 보험금 받으면 돈도 많을 텐데 그거 해주는 게 아깝냐면서 여유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도움받은 사람은 앉아서 큰돈 벌고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니겠냐며 돕고 살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인 게 아니냐 하고 저를 가르치려고 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이거 잘못했다가는 싫다고 하는 말만 하루 종일 반복하고 3명한테 둘러싸여서 저만 피곤할 것 같아서 3사람 앞에 딱 잘라 설명했습니다. 청약 당첨된 건 축하할 일이지만 친정에 돈 달라 소리할 생각도 없고 못한다고요. 그 돈은 피 같은 우리 막내 임종도 못 지켜주고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보내버리고 받은 목숨값이라고요. 이토록 자세히 알고 계신 거 보니 이미 남편이 시댁 식구들한테 보험금의 존재를 말했다는 건 의심할 가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도 알고 계시더군요. 시어머니가 제 말을 듣고 말하기를 사돈댁에서 제가 원하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저 달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게 뭐가 그리 어려워서 고집을 부리고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도 또박또박 정확하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동생 죽어서 나온 보험금 우리 부모님 가슴 아파서 받은 돈 그대로 10원 하나 쓰지 않고 두고만 있는 동생 목숨값을 내 시누이 아파트 청약 당첨된 집 사줘야 한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받아내라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그거 안 주면 시누 시집 갈 때 냉장고랑 세탁기 해줘야 한다고. 그러니까 꼭 해달라고 설득을 해야 하나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따졌지요. 그랬더니 신우는 옆에서 냉장고랑 세탁기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해달라는 거라고요 하면서 자기가 눈치 없고 멍청한 거를 꼭 티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고서는 하는 말이 언니 돈이면 오빠 돈이기도 하지 않냐고 오빠가 동생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순간 이성을 잃고 제 눈앞에 보이는 물컵을 들어서 신우 얼굴에다가 뿌려버렸습니다. 내 동생 죽어서 받은 돈이 왜 이 사람 돈이냐고. 애초에 우리 부모님 앞으로 나온 돈이고 오빠가 동생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면 이제 흔적도 없는 동생이 남기고 간 돈을 누나인 내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쓰겠냐고 했죠.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신우는 잔뜩 쫄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자기 딸이 물벼락을 맞으니 저에게 화는 내고 싶은데 또 저한테 화냈다가는 그 돈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씩씩거리면서 참는 게 전부 티가 나더라고요. 더 말해봤자 당장에 제 고집 꺾지 못할 거 눈치챘는지 아무튼 남편하고 저희 부모님하고도 잘 상의해보라고 말하고는 신우 데리고 돌아가시더군요. 두 사람 돌아가자마자 신랑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자기 엄마한테 대하는 태도가 크게 보며 지 동생한테 물은 왜 뿌렸냐고 성질을 내길래 저도 같이 소리 지르며 한판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자기도 그 돈이 있으면 신우 청약된 집 자기 돈 주고 사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부동산으로 이익 보는 건 안 봐도 뻔한 일인데 자기 동생 득 보는 게 배가 아파서 그러냐며 저에게 뭐라 하더군요. 저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니 또 애꿎은 우리 큰언니 이야기 꺼내면서 그러다가 언니한테 다 뺏겨봐야지 정신 차릴 거냐고 장인 장모님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사시겠냐며 써도 남을 돈인데 일부만 받아서 조금 쓰는 게 어디가 어때서 고집을 부리고 있냐고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당장이라도 장인 장모님하고 통화를 하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저는 포기했어요. 부모님께 물어볼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절대로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대꾸도 하지 않고 전부 다 무시해버리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대화도 단절한 채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다급해졌는지 매일같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남편 안 보고 살 생각까지 했는데 시어머니 전화 무시하는 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전혀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남편 없는 사람처럼 살고 신우 시어머니에게 걸려오는 전화 한 통을 받지를 않으니 시어머니가 신우 데리고 집까지 또 찾아오더라고요. 신우는 또 저한테 물 맞을까봐 무서웠는지 시어머니 뒤에 딱 달라붙어서 나오질 않고 있었고요. 두 사람이 뭐 자기들이 잘못 생각했다 사과하러 왔을 리는 만무하고 당연히 저한테 친정엔 물어봤느냐 하면서 돈 이야기 하러 오신 거였어요. 제가 왜 그러시느냐고
저는 벌써 싫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하니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어른 말 우습게 아는 며느리 필요 없다고, 전 그렇게 하기 싫으면 이혼하라고요. 아이가 있으니 제가 그런 말 들으면 겁먹을 줄 알았나 봐요. 제가 먼저 꺼내기 전에 이혼하라 말씀하시니 아주 고맙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말하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짐 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문 열라고 현관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저는 무시하고 제할일 했죠. 남편한테 물어봤는지 비밀번호 눌러서 집으로 들어오시는데 제가 짐 싸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시더니 짐을 왜 싸고 있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이혼하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나가려고 했는데 남편을 내보낼까요? 어머님 편하신 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니 당황해서 말도 잇지 못하고 계시고, 시어머니가 저 집 나가게 생겼다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지 회사에 있어야 할 남편도 얼마 안 있어서 집에 도착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한 남편은 이미 자초지종을 듣고 왔는지 저한테 뭐 하는 거냐며 제가 싸놓은 가방부터 뺏어버리더군요. 처남 죽은 돈으로 내 동생 집 사달라는 게 아니라고, 어쨌든 그 집만 사놓으면 피 받고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을 볼 텐데 당장 그 집값을 마련하기가 힘드니 잠깐만 쓰겠다는 거라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일단 집을 사고 나서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만큼을 다시 저희 부모님한테 갚겠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 부모님한테서 나가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거라고, 잠깐 빌려만 쓰는 거라고 해명을 하더라고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도 제가 저희 부모님께 물어볼 생각이 있던 것도 아니지만 막상 돈 나올 구멍인 제가 이혼까지 결심했다고 하니 잔뜩 쫄아있는 온 시댁 식구 모습이 볼만하더라고요. 더는 듣기 싫다고 말하고, 너네 엄마 입에서 이혼 이야기 나온 김에 이 상황에 우리는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애는 어떻게 하냐고, 너 애를 아빠 없이 키울 생각이냐고 협박하듯이 말하더라고요. 아직 양육권이 결정된 것도 아닌데 아빠 없이 키운다는 소리가 나오냐고, 너 생각보다 우리 결혼 생활에 미련이 많이 없는가 보구나 하고 남편 밀치고, 문 앞 지키고 있던 신우랑 시어머니 밀치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기념일을 앞두고 완벽한 남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의도한 건 아닌데 신혼집 구할 당시에 전세를 공동임차인으로 해서 공동명의로 구했거든요. 추가 대출 받는데 힘들어서 그렇게 하면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시어머니가 반년 만에 결혼하는 제가 못 믿어서 그랬는지 굳이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셨거든요. 저를 못 믿는가 해서 그 당시에는 조금 서운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놓은 게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덕분에 신혼집 구할 때 들어갔던 돈 그대로 들고 나올 수 있었고, 남편은 졸지에 전세금마저 빠지니 오갈 데가 없어져서 다시 시부모님 집으로 갔다고 하네요.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그래도 전세금이 빠지면서 목돈이 생겨 대출받고 소위들 말하는 연끌을 해서 신우가 당첨된 집을 샀다나 봐요. 차액으로 돈 좀 만질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서울에 위치한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생겨서 시세 차익으로 재미도 못 보게 되었다는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을 때 속으로 얼마나 시원하던지 그 기분을 말로 설명하기가 힘드네요. 다행히 다시 저희 보호자가 된 부모님의 재산 상황과 아이를 곁에서 더 지켜줄 수 있는 전업주부였던 저였기 때문에 법원에서 양육권과 친권까지 제가 가질 수 있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제가 죽은 남동생의 대타가 될 순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한동안 힘드셨을 저희 부모님 곁을 제가 지키며 두 분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제가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다면 그만한 소원이 또 없을 것 같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